네, 닥터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한층 더 아름다워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나요? 예, 모발 이식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탈모 환자들에서만 이제 시술됐었는데요. 이제 근래에는 이게 미용 목적으로 여러 부위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비롯해서 속눈썹이라든가 또는 수염이라든가 구렛나루 또는 이제 채모 이런 털이 있는 부분에 네.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눈썹 부분과 또 흉터에 이제 모발 이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닥터 플러스에서는 눈썹과 흉터 모발 이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썹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요. 아무래도 눈썹은 참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눈썹이 올라가면 뭔가 싸나워 보이고 내려가면 좀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눈썹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눈썹 이식이 어떤 건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예, 눈썹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눈썹과 가장 유사한 그러한 굵기의 모발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눈썹 부위에 이식을 하는 어떤 뭐 영구적인 그러한 눈썹 재건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문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한번 이식을 하면 문신을 하면은 그 형태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눈썹 이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여러 유행에 따라서 자기가 또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그 모발의 길이를 좀 조절을 해서 저쪽 눈썹의 볼륨감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눈썹 이식보다는 아무래도 문신이나 그냥 화장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 아무래도 좀 문신이 갖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문신이라는 게 경제 피부에다 색소를 이제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떤 뭐 이차원적인 좀 평면적인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볼륨감이 없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문신 그 색소에 대한 어떤 그 이물 반응이라든가 또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색소를 우리가 문신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요새는 그 반영구 문신이라고 해서 보통 한 2, 3년 되면 이제 많이 흐려지는데요. 왜냐면 그 색깔은 변할지 몰라도 그 색소 자체는 산화철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구 문신이라도 자주 뭐 5번 이상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그러한 색소 자체가 침착이 되면서 피부에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럼 반영구 문신을 많이 하면은 피부 성질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좀 모발 이식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당연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저희 어머니들 보면은 이제 영구 문신이라고 해서 문신을 아주 진하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그 세미 퍼머넌트 반영구를 이제 여러 번 해서 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색소가 침착이 되고 그게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을 한 후에 생존율에 있어서 생존율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뭐 모낭염이 좀 더 많이 발생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영구 문신은 사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긴 한데 좀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눈썹 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볼게요. 보통 어떤 경우에 눈썹 이식을 하게 되죠? 우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눈썹이 좀 부족하거나 또 연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썹이 보통 반쪽 눈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앞쪽만 있고 뒤쪽 부분은 이제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 되고요. 또는 이제 눈썹 사이에 어떤 흉터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경우. 또 이제 과거에 문신을 이제 했는데 문신 자체가 좀 어색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식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그냥 콤플렉스이라면 아무래도 눈썹 이식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사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눈썹의 디자인이 아닐까, 모양이 아닐까 싶거든요. 디자인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예, 보통 이제 눈썹 그 모양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일자형도 있고요.
뭐 아치형, 뭐 둥근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근래는 이제 아무래도 좀 뭐 일자형이 조금 뭐 대세다 이렇게 뭐 얘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환자분의 어떤 눈썹의 형태, 네네. 그 형태에 가장 준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그게 네. 가장 자연스럽고 그게 또 가장 개성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그 탤런트라든가 배우들 네.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갖고 와서 뭐 네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참고는 하지만 네. 과연 그 눈썹이 그 환자분하고 꼭 어울릴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기존의 눈썹에 가장 준해서 형태를 네.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쯤 돼서 드는 생각이 눈썹에 이 모발을 이식하면 괜찮을까요? 이거 모발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눈썹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한 1cm 정도 자라고 그다음에 휴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라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후두부의 모발을 가지고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발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후두부에서 한 달에 한 10mm 정도, 1cm 정도 이제 자라는데요. 이게 이제 눈썹으로 오면 그 자라는 속도는 좀 늦지요. 보통 한 7mm 정도. 그래서 자라는 속도는 늦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다듬는다든가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사실 뭐 여성분들은 이제 눈썹을 잘 다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뭐 금세 하잖아요. 눈썹 다듬는 거는. 네. 뭐 환자분들 몸은 거의 뭐 1분도 안 걸리니까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후두부에 있는 모발 자체가 좀 굵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굵은 거는 배제하고 좀 더 가는 쪽, 환자의 눈썹에 가장 그 적합한 그런 굵기로 이식을 하고 또 그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썹 이식술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모발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술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눈썹 이식 수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우선은 이제 후두부 쪽에서 자기 이제 모발을 이제 채취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뒤쪽뿐만 아니라 귀 위쪽이라든가 좀 아래쪽이라든가 그래서 모발이 좀 가는 쪽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채취할 수도 있고요. 그 채취된 거를 모두 단일모,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는 모낭이 하나로 다 그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일모로 분리를 한 것을 다시 이제 굵은 거, 중간 거, 가는 거 이렇게 세 단계로 다시 다 분류를 해서 본인의 눈썹의 굵기에 가장 적합한 거를 셀렉션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같은 한 눈썹에 있어서도 모낭 굵기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썹에서도 가운데 부분은 좀 굵은 거를 쓰고요. 가장자리는 이제 중간 거, 맨 앞에 부분, 이 머리 쪽 있는 이 부분은 좀 제일 가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볼륨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심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식되는 모발의 양은 어느 정도예요? 예, 보통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눈썹의 굵기라든가 길이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남성들의 경우는 한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 한쪽에. 여성분들은 대개 한 150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경우는 뭐, 한 80개, 뭐, 이렇게도 이식이 되고요.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썹을 이식해서 하면 영구적으로 이게 보존이 될까요? 그렇죠. 눈썹, 우리가 이제 문신 같은 경우는 뭐 요새 뭐 세미 퍼머넌트 해가지고 대개 2, 3년 되면 없어지지만 이 눈썹은 우리가 모낭을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식이 돼서 이게 생착이 되면은 평생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생착이 되면 평생 눈썹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식 수술의 시간도 궁금해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예, 보통 이제 한 뒤에서 채취하는데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이제 채취되고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걸 쭉 단일모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대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이식하는 시간 대개 1시간 정도. 네.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전체적인 시간 한 2시간 뭐 한 반 정도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술 받는 시간은 대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얼굴 쪽의 수술이다 보니까 이 수술 후에 멍이나 붓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가요? 심할까요? 예, 붓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눈썹에다가 이제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네. 대개 한 2, 3일 정도는 네. 이 눈썹이 붓는 게 아니라 약간 눈두덩이가 이제 네네. 그 마취가 약간 내려오면서 눈두덩이 있는 부분이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얼음 찜질이라든가 하면은 또 금세 건져 가라앉죠. 그 다음에 멍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식 후 관리 방법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대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이제 뒤쪽 후두부 쪽에 있어서 이제 그 실을 뽑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또 이식한 모발 자체가 대개 한 4, 5일 정도 되면 이제 피부의 색깔이 많이 이제 자기 색깔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이식한 모발 중에 일부가 네. 보통은 수술하고 한 2주에서 4주 사이에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네. 대개 한 3개월 정도 전후해서 다시 자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안 빠진 그 모발들은 계속 그냥 자라고요. 네. 빠진 모발들은 대개 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네. 이제 자라게 됩니다. 어, 그럼 그 후에는 네. 계속 좀 이제 커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커팅이요? 예. 그래서 모양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지속적인 커팅과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